이미 5, 60층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설계안을 내놓으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 여파에 지역 정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초박빙이 예상되며 여도 야도 사전투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학사 일정이 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개학 하루 만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청주 상당 재선거 후보들의 공약 소개, 청주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는 무소속 안창현 후보 공약 정리했습니다. 도내 대학들의 신입생 등록률이 소폭 상승하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5,03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251명, 충주 822명, 제천 312명, 단양 79명, 음성 344명, 괴산 145명, 진천 378명, 증평 263명, 보은 125명, 옥천 149명, 영동 16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87,443명, 누적 사망은 1명 늘어 168명입니다. 사전투표 하루 앞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여론에 민감한 충북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충북을 방문한 여야 중진들은 설전을 벌였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주 방문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고 사퇴했습니다. 사전투표 불과 하루 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 지역 정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릴 정도로 여론에 민감한 만큼 여야 모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이 제천과 청주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민과 중산층 보호가 필요하다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신출내기 사공에 비유했습니다. 노를 한 번도 저어본 적이 없는 신출내기 사공한테 배를 맡기면 그 배가 제대로 강을 건너겠는가?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제천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가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리더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TV토론회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조금 둔해 보여도 정직하고 사람 해코지하지 못하고 포용력 있는 이런 대통령을 뽑아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느라 청주 유세 일정을 급하게 취소했습니다. 한편 진보당 김재현 대선 후보는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농민, 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20대 대선과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특히 변수가 많은 이번 대선은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면서 한 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세 차례 선거에선 충북 유권자 20% 이상이 참여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연일 깜짝 단일화 소식이 나오는 등 안개 속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20대 대선. 그리고 야당과 무소속 후보 간 대결로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재선거. 충북 유권자는 전국의 3.08%에 해당하는 136만 4,649명입니다.
이 가운데 몇 퍼센트가 투표장에 나올지, 특히 이틀간의 사전투표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지역 정가의 최대 화두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서로 자당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 도입 이후 충북 최고 기록은 지난 2020년 총선의 26.71%, 최근 세 차례 선거에서 모두 20%를 넘겼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중앙선관위 여론조사를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가운데 27.4%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해 역대 최고였던 2010년 총선 기록보다 높았습니다. 인원이 적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전투표를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후보는 저희 같은 이제 신혼부부가 좀 이렇게 겪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후보로 좀. 변수는 충북에서 하루 수천 명씩 쏟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격리 중인 충북 확진자 가운데 20대 이상은 2만 1,700여 명으로 투표권이 있는 10대 확진자와 미확진 격리자를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이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보훈생활치료센터의 특별 사전투표소를, 나머지 충북 사전투표소 154곳에도 별도의 임시 기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구분된 공간에서 따로 투표하는데 확진자가 아니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임시 기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확진자는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요. 체온이 37.5도씨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일반 선거인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임시기표소 외의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또 확진자와 격리자는 이틀 동안 투표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와 달리 단 하루만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둘째 날인 5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반드시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대상자에게는 보건당국의 안내 문자 메시지가 자동 발송됩니다. 투표 이후 즉시 귀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사전투표 전날 문자가 한 번 발송이 되고 당일날도 2번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으신 대상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뭐 도보라든지 자차를 이용하셔서 본인들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의 사전투표 시간은 이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상당 재선거와 대선 모두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는 비닐장갑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도 가능한데 운전면허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를 선거사무원에게 불러줘야 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필요성을 일찌감치 제시했다는 무소속 안창현 후보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안창현 후보. 지역구를 청주 서원에서 상당으로 옮기며 국회의원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대전 지하철의 청주 연결을 통한 중부 광역 전철망이 핵심 공약.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며 청주가 중부권 경제 중핵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전국에서 우리 청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청주에 와서 뭐 먹고 마시고 숙박하고 또 돈을 쓰지 않습니까? 수암골 문희문화재단지 청남대 등을 연계한 드라마 콘텐츠 센터, 성안계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 등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회의원 특권 축소도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 사선 연임을 금지하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정치의 변화가 필요함을 실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낙후된 분야가 정치 분야다. 대한민국 정치 분야는 뭐 지금도 아직 1970,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화석화된 이런 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울타리를 벗어나 기득권 정치 종식을 외치고 있는 무소속 안창현 후보.
지역 발전과 정치 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표심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도 전면 등교로 새학년을 시작했던 상당수 학교들이 하루 만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일단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일선 학교들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1,000명 넘는 청주현 중학교. 개학 첫날 왁자지껄했던 교정이 다시 썰렁해졌습니다. 학생은 물론 교사도 신규 확진이 끊이지 않아 하루 만에 전면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새학기 등교 기준 지침과 관계없이 충청북도교육청이 개학 2주 동안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자 일단 소나기 피하는 심정으로 선제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확산세가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다수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원격 수업을 전환하지 않으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고등학교에선 정상 등교한 개학 첫날 전교생의 10%가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아 부랴부랴 등교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정상 등교로 새 학기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충북에서 이렇게 전면 원격으로 되돌린 학교는 모두 10곳. 특정 학년이나 학급 등 부분 등교 중단까지 모두 24개 학교가 정상 등교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개학 첫날 모든 학생들이 실시한 검사 결과가 다 반영되지 않은 게 이 정도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등교 차질이 전체 초중고교의 5% 수준이라며 정상 등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95%의 학교들이 정상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이 어떻게 확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학교에서 정상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한편 교육부는 방역지침상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확진자 동거 가족도 13일까지는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하는 등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새 출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신입생 등록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도내 대학들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생 등록을 마감한 결과 등록률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 뜨거운 신입생 유치전으로 감소는 막았는데 언제까지 버틸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추가 합격자 등록까지 모두 끝낸 충북 지역 대학들의 성적표는 지난해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지난해 75.8%였던 유원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올해 99.9%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대대적인 학과 구조조정에 나섰던 서원대와 세명대도 등록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충북 12개 대학 가운데 지난해보다 등록률이 하락한 대학은 4곳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과는 과감하게 폐과를 좀 시키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과를 신설하고 하면서 이번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권을 제외한 중소도시의 사립대가 대부분 등록률이 하락했습니다. 2년 연속 60%대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극동대는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미달을 겪은 뒤 학과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대비에 나섰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8개 학과를 모집 중지하고 첨단학과, 신설학과를 많이 해서 변화를 주기는 했거든요. 코로나 상황으로 입시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신입생 충원은 점점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44만 7천여 명, 내년에는 무려 41만 3천여 명으로 학령 인구가 무려 3만 4천여 명이 더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수도권 쏠림까지 더해져 지역 대학의 위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니즈를 좀 더 많이 분석을 해서 학과에 대한 체계를 개편해 나갈 수밖에 없겠죠.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으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역 대학들의 생존 경쟁은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올해 상반기에 지방공무원 181명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교육행정 95명과 시설관리 40명, 운전 16명, 전산 10명 등 모두 13개 직렬로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받아 오는 6월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또 하반기에는 일반 기계와 건축, 토목 분야에서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 일반 경력자를 대상으로 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충북을 거점으로 활동 중인 바이오 헬스 기업 33곳과 식약처, K바이오 등 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오송 바이오 헬스 협의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오송 바이오 헬스 협의회는 회원사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세계 시장 흐름을 파악해 인허가 정책과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 교육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특허 관리와 투자 유치, 해외 진출, 기업 공개 분야에서 회원사와 스타트업 기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증평에 있는 블랙스톤 에듀팜 리조트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지원합니다. 블랙스톤 에듀팜 리조트는 오늘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 엑스포 기간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에게 시설 이용료의 30에서 50%를 할인해주고 리조트 이용객을 대상으로 엑스포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주변 관광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유기농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